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시장에 잘 가려면 결국은 반도체가 가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했고 또 시장에서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자, 오늘은 뭐 반도체에 반만 걸려 있어도 종목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반도체의 날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이번 주말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모구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가주고 이 반도체 전차군단이 가주면 하늘이 뚫린다. 지금 안 그러면 이게 하늘이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뚫린 건가요, 이게? 전차에서 차는 없고 전만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뚫렸지. 배 아파 죽겠어. 반 리스크 관리를 괜히 했다. 그냥 온전히 갖고 있었으면 오늘 배 터지게 먹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라도 들고 있는 거 오늘 그냥 다 챙겼습니다. 네, 순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네. 아, 이제 하늘이 뚫렸다. 반만 갖고 있어서 이게 막 속상하다. 그게 반 남아 있는 건데 반을 왜 오늘 털어요? 이제 하늘이 좀 뚫렸다면서요. 그럼 다음 주에 더 갈 텐데. 근데 삼성전자가 하늘 뚫린 게 한 이제는 뭐 7만 전자는 내가 돌파할 것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번 피크를 67,500원 봤는데 오늘 68,000원 따냐. 7만 원 바로 코앞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주면 갈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꼬셔놓고 오히려 또 한 3,000에서 5,000원 누르면 어떡하나. 파생 그렇게 뭐 충분히 만들 수도 있어. 트리거는 미국 시장이 올라간 원인이 뭐야? 미국 시장에 올라간 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고 국채 디폴트 우려에서 벗어났다. 합의할 거다. 이런 안 하면. 할 거래잖아요. 선생님 막 기대가 나 그러니까 막, 걔네들 압니다. 아니 말이 너무 엄청나. 국가 부채 위기 정치권이 막아냈다.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타협봐. 근데 이제 서로 죽을 걸 싸우다가 요번에 그 메카시 의원이 아우 SBS, CNB 나와갖고 할 거다. 나는 걔네들이 수상해 오히려. 개뻥카야? 나는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고 하원에 표결로 해서 부결시켜버릴 것 같아 한 번은. 위기를 조성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쟤네들이 요구 조건을 다 받아내기 전까지는 이 국회라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원래 타협 보는 걸로 돼 있어. 이건 솔직히 매번 우려먹는 시나리오긴 그래서 하잖아요. 6월 1일까지는 리스크 관리 할래. 6월 1일까지 계속? 리스크 관리해서 그리고 내가 금년도 연초에 봤던 목표가 거의 다 왔어. 우리가 1월 3일 레츠고 부르면서 종합주가지수 2180이었어. 네. 2700은 안 보고 2550이나 2600인데 이제 뭐 2503 거의 다 온 것 같고 삼성전자 68,000원. 그 다음에 나스닥을 12,500에서 12,700이 이번에 상반기 피크다 그러는데 어저께 12,600이야. 그래갖고 그리고 미래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 배 아픕니다.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다 털었는데 3,000원을 더 가네. 그래도 오히려 그 반판 거를 뭐 데모로 가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갔으니까 그것도 오늘 또 팔자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은 현금 만드는 날. 현금 만드는 날? 근데 선생님 이 현금을 만들라는 말씀이 또 다른 순환 섹터를 가기 위해서 즉 반도체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금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리스크 회피적인 부분 때문에? 아니 변동성이 심할 것 같으니까 가긴 갈 것 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판 거 대비해서 갖다 해서 10% 변동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미래반도체 27,000원, 22,000원 언제든지 올 수, 4, 5,000원 언제든지 손질 수 있다고 봐. 이런 종목은. 그럼 거기서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커져서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할 테니까 수익이 났을 때 지금 올라왔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그런 감각으로 하기 위해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오늘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만 끝내주게 급등했고 20% 오른 게 세 개뿐이야. 미래 반도체,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자린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매매하기 쉽지 않고 4에서 5%가 대부분이야. 근데 전체로는 올랐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상대 속도, 변동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15,000원, 12,000원, 3,000원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 반도체. 그러니까 어떤 미래 반도체도 27,000원, 3만원, 에이 놓쳤어 안 해. 대신 22,000원 단 아래도 언제든지 다시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거를 겨냥하는 현금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월 8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거든. 그때까지 바다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 원형천전. 삼성전자가 65,000원에서 68,000원에서 3,000원에서 왔다 갔다. 결국 근데 이것도 그러면 천장에 갇혀 있는 거네요. 68,000원 선에서. 아니 그래도 65,000원 선을 하늘 여기 3,000원 삼성전자 기본은 3,000이 한일이 뚫린 거야. 이게 5만 원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5만 원에서 시작점이 5만 원 단위라고. 그리고 2,180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 카운팅을 봐야지. 근데 우리의 각인 효과로는 이 삼성전자 9만전자 막 이제 10만전자 간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야 지금 분위기 타가지고 이제 또 달려갈 거야. 막 요즘 막 증권 방송 보니까 불황에도 반도체는 쓴다. 우리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단 1시간이라도 핸드폰에 이거 안 쓰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뭐 AI 계속해서 나오고 하면 반도체는 죽을 수가 없다. 이거는 온고잉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떠들겠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 9만전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약간 거기까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나는 너무 빨리 왔다고 봐. 나스닥이?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상승하면서 선생님 이번에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럼 빨리 왔다는 말씀은 지금 나스닥 상단에 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2,500과 13,000원에 딱 반이 12,700이잖아. 여기서 나는 그 13,000원 뚫고 그냥 쭉 가기보다는 그냥 2,300에서 그냥 갇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스닥 갈 때 우리는 못 갔거든. 그러다가 오늘 뚫린 거야. 응? 6만 6,000원 어제부터 만기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위클리 옵션 매매하다 보면 알아. 뭘 알아요? 어저께 400에서 600%가 터졌어. 어제? 상방에서. 그리고 오늘 그 위클리 옵션 첫날인데 똑같이 400에서 600% 터졌다는 얘기는 만기일날 이게 10배에서 30배 터졌다는 얘기야. 그럼 파생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400%라면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300만 원이 그 선물 기준으로 300만 원을 수익 내려면 한 계약당 12포인트 이상 먹어야 돼. 25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3배, 4배 줬다는 얘기 뭐야? 30, 40 선물 한 계약당 에너지가 우리 터졌다는 얘기야. 옵션에서.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냥 땡겼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올려놓은 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나 또 볼래.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700만 주로 샀어. 어저께 500만 주, 700만 주. 난 그게 위험신호지. 꼭 그 피크 때 이렇게 사? 그렇게 사. 500에서 700만 주. 또 바닥일 때 1,000만 주, 2,000만 주 때려. 근데 그게 바닥이야. 그 500만 주, 700만 주, 그럼 월요일엔 900만 주 사주려나?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연속이 있겠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네요. 누적으로는 지금 추세적으로 사고 있지.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급등하고, 그러니까 또 요번에 실적 나오는데 적자, 그 SK하이닉스가 그 예를 줬어. 85,000원 지지하면 가는데 실자를 보냐 85,000원이냐. 85,000원 지지하고 지금 땡겼는데 3일 동안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00만 주씩 사. 응? 100만 주씩. 그러면 나는 이게 네이키드 매수보다는 SK하이닉스 매수, 파생, 합성 매도. 이게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청산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이제 나스닥이 올랐다 빠지나 할 것 같은데 한 번 맥점을 25일 금통위에 잡고 6월 1일 엑스데이 잡고 6월 8일 이것 때문에 나는 소부장 같은 걸 요번에 반을 끊으셨어. 한 거야. 응. 그리고 진짜 가면 근데 오늘 그냥 뚫리니까 이제 그걸 챙긴 것 뿐이고. 그리고 다시 가는가 여부는 6월 8일 날 만기 지나서 6월 말 정도에 판단할래. 근데 사실 이렇게 선생님 전략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유 그냥 그때 끊지 말고 반도체 이렇게 잘 갔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이제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한 거고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시장에서 이렇게 근데 하는 그래도 거니까. 배는 아프지. 근데 그치. 그거 갖고 나는 또 우크라이나하고 재건으로 가버렸으니까. 배 아프세요 선생님도? 아니 조금 있어. 그러니까 사람 똑같아 심리는. 그 선생님 몸에 힘 들어간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배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저도 아니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튈 줄은 몰랐지. 이렇게 사람 될 다 줄. 똑같구나. 대신 이동시킨 것 중에는 원전은 아직 안 가. 원전은.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오늘 너무 현대 에버다임이나 그다음에 데모가 급등해갖고 데모로 간 저제 조건이 두산 바켓이나 현대건설 기계나 미국 공장 짓고 밸류체인에서 성공한 거 팔아갖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제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동했는데 이게 오늘 급등했고 심지어는 미래반도체 방 끊어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원전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갔을 때 뭔가 끌고 오나 그건 오는데 원전은 아직 안 가. G2 파워는 그냥 제자리고. 그러니까 미래반도체 갖고 G2 파워 가신 분은 밤 가면 배가 아픈 거고. 그렇지. 미래반도체에서 G2파워 가시면 나 조금 더 있다 팔 걸. 알 거야. 이게 근데 사고 방식 반이라도 그래도 챙기고 또 G2 파워 가는 전략이 난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저께 급등한 종목이 오늘 급락시키더라. 어저께는 목요일장 페라이트라든 기준으로 목요일장에 페라이트에서 삼화전자, 뭐 삼화전기, 그다음 뭐 뭐 삼신전자, 이지. 이런 거는 오늘 급락을 시켜. 그러니까 요새는 3일 정도 급등한 거는 따라가면 다음에 급락시키는 그 변동이 어떤 건 20-30%나 나서. 근데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이 페라이트,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엮이는 것들이 지금 오늘 하락을 한 건 반도체하고 롱숏으로 해서 반도체를 땡기니까 이쪽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네. 같이 갈 수 없네.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번에 코스피 200에 금양하고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이 들어갔어. 그러면 코스피 20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거 빌려다가 공매도 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코스피 200 들어갔다고 환호하기보다는 이거를 롱숏 아는 사람은 이제 끔찍할 수도 있구나.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목별, 그러니까 지금 장은 내가 1월 달부터 이제 머니 게임 장이라고 그랬잖아. 종목들 시가상위 종목보다 투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느니 미래반도체니 AD테크 이런 것들은 다 더블 이상 갔다가 2달 동안 지금 조종하다가 뒤풀이 파도 노리는 거였거든. 요번에 CPI, PPI 좋게 해서 배팅을 해드린 거지. 근데 바로 안 갔어. 그리고 불안해. 그래서 거기서 후달려갖고 반을 끄는 게 에이 뚝심 있게 딱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결과고 시나리오 전략으로는. 그래도 그리고 반은 공포로 간 거지. 우크라이나 제가 지수가 오히려 뭐 부채 한도가 또 생각대로 가지 않았을 때를 그러면 또 다시 한 50이나 오늘 같은 거에 정반대 시장이 또 하루에 나올 거거든. 그럼 그때는 오히려 공포 마케팅 종목들이 올라갈 테니까 여기도 롱숏 계속 해볼래.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서 팔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팔았어. 팔수는 건 다 팔았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서울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서울 반도체가 그 특허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안 나왔는데 특허 소송에 이겼다는 건 요컨대 이제 유럽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얘긴데. 나올 거 볼래? 나오는 거 본다고요? 그거는.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 첫째는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이후 목요일장에서 윗골이 되게 달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또 거기서 이렇게 오늘 또 금요일장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12,000원, 14,000원. 거기도 이제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14,000원에 때리고 12,000 분기할 때 사고 오늘 때리고 또 12,000원 올 것 같아. 그래요? 이 종목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끌고 왔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저희 예전에 방송할 때 4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선생님. 서울 반도체? 어. 언제적 얘기냐? 몇만 원대였던 때가 있어요, 선생님. 야. 4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아무튼 찾아보세요. 너 다른 종목하고 착각한다. 서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은 끔찍한 종목들이야. 그게 중국하고 연결해갖고 망가진 종목들이야. 그래서 이 서울 반도체 최고가는 언제냐면 4, 5만 원은 너 2013년, 14년 너 증권 방송할 때 그 기억이냐? 네. 그때 말씀드린 거 맞는데요. 왜 땀이 나지? 연식이 나오나? 10년 전 얘기라고 있어. 커트? 이건 편집할 거야. 그때 2대1 종목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만 얘기하자. 매경이었어? 아유, 땀나네. 선생님, 그럼 이제 서울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더 갈 것 같으니까 대응을 못해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왜 내가 친절하게 써줬어. 근데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왜? 갈 것 같아가지고 못 팔았더니 또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왔네 해가지고 망했나 보다 했더니 또 오늘 또 급등을 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오늘 고점이 얼마인지 알아? 14,400원. 저가 얼마인지 알아? 종가 12,900원. 종가가 12,900원이에요? 그럼. 13,000원이 깨졌네 또.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 500원 빠지지? 이건 1,000원 빠져. 그럼 그때 사는 거야. 이런 거를 왜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노사 얘기했잖아. 14,000원 깨면 무조건 끊어. 그거 왜 못 끊어? 단추 이게 참 희한하더라. 손해 중이어가지고 그게 쉽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수가 조금 넘었는데 매수가인데 이런 생각. 아직도 호흡이 초보자 호흡이란 얘기야. 오늘 질문 받은 중에 맨 처음에 올해 질문하신 분인데 그분도 초보자 호흡이었는데 마이너스 20, 30%가 마이너스 5% 돼갖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익 난 거를 팔아서 그걸 원익 IPS야. 다시 물을 타갖고 평균 단가 낮춰서 오늘 본전 안 됐지만 오늘 수익 전환돼서 그래서 밑에 산 거는 팔아서 다시 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칭찬해 드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매일 단메일을 보내야겠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갈 때 하지 못했으면 그거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맞아요. 목요일 금요일. 근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고. 아니 사고방식을 본전 단가보다 내가 항상 바꾸라고 했잖아. 1,000주를 1,200주 1,300주 돈을 더 집어넣은 게 아니야. 판 돈 갖고 다시 사갖고 나중에 보니까 1,200주 1,300주 된 거야. 내가 1,000주 들고 있는 거. 그 사고로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산다가가 아니라.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잖아. 이 사고로 바꾸세요. 손해난 거. 내가 본전 낚아오기 전에 단기간에 급등한 건 바로 안 가거든. 어떤 건 1년, 3년 걸려. 그러니까 그걸 팔고 사고 하면 물량이 이런 종목들은 더블을 만들 수가 있어. 바로 안 가거든. 물량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손실 확정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내 계좌에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꽂히는 거를. 초보하고 중급하고의 내 차이가 매수 단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그걸 털쳐야 돼. 떨쳐야 돼. 떨쳐갖고 수량이라도 늘리든지 하락 파동에서 그래도 요거 하나는 칭찬이에요. 떨어져갖고 급락할 때 잘 견디셨어. 어떤 분들은 거기서 손절하고 딴 거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야. 그분은 영원히 이제 또 구자 회복 불가능하고 있지만 올라갈 때 기다릴 줄 알아. 거기서 근데 이걸 못 끊는 거야. 그러면 어렵지 않아. 10%라도 끊어봐. 그 조금이라도. 30%라도 끊어봐. 해보면.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물 파도를 느껴 본인이. 그러면 이게 파도 한 번, 2번 타면 본인이 귀신된다. 그러니까 50%라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뭐 30%든 10%든 내가 최소한 이거라도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럼 목요일 날 한 10에서 30분을 했으면 오늘 더 잘하셨을 거야. 그럼 반 때렸다. 그리고 다시 하고. 그게 그런 것과 훈련이야. 그런 것들을 이 방송을 통한 이번 방송은 예측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시장 보세요. 제가 40년 동안 통일하지만 반 맞히는 것 같아. 반은 틀려. 근데 틀리는데 손절 안 해. 그러면 기다려. 그리고 잘 된 거 갖고 팔아서 반대로 간 거를 기다렸다가 더 사. 그래 놓고 먹고 나오는 게임이든지 그냥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 도 닦는 거야.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래 오르는 파동 이용해서 팔고 사고를 두세 번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버려.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나는 시장의 그 실전 투자가의 상황이라고 보거든. 요거 점 맞춰, 요거는 언제 올라갑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를 오히려 점 맞추다가 구자가 망가져. 그래서 우리는 면쟁이가 되자. 면쟁이.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엉덩이 힘을 키우는 투자자.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서 AI 챗봇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그 AI 챗 GPT 앱이 출시됐다라는 소식에 뭐 셀바스 AI, 셀바스 AI 너무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셀바스 AI는 매매하지 마 종목입니다. 셀바스 쪽은 다시 기회가 온다 종목이 하지 마세요. 셀바스는. 왜요, 선생님? 그 투자 역사 뒤집어보고 옛날 상패까지 당할 뻔한 기업이에요. 그럼 선생님 솔트룩스는 어때요? 솔트룩스는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근데 로봇 하지 마. 아니 선생님 로봇이 대세예요 지금. 그렇게 만드니까 먹을 거 없어. 그 두산그룹에서도 로봇 이번에 나는 그 상장하잖아요. 로보틱스 할래. 그냥 로봇 그 상장하는 종목. 로봇주는 한번 해먹은 종목이야. 로봇주 그래프들 다 봐. 왼쪽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섰어. 더블도 아니야. 어떤 건 10배 가고 3배 가고 5배 갔어. 그리고 이제 조종했다가 다시 뒤풀이 파동 노리는 거거든.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리스크가 크다. 이제 뒤풀이가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이 언론도 가만 봐. 이런 게 갑자기 몰려서 뉴스가 나와. 맞아요. 갑자기. 근데 나는 선생님 이번엔 AI 챗봇 관련해서는 그것도 있잖아요. 엔비디아랑 AMD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서비스나우와의 기업용 AI 개발 협력을 논의한다. 다시 말해서 AI가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 그걸 떠드는데 나는 엔비디아가 이제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엔비디아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아냐? 정수리? 우리나라 3,300대 위치야. 오, 지금요? 엔비디아라는 위치가 나스닥의 최고 고점이 4,000원대 아니야. 2022년도 1년도 1월 그때 위치야. 근데 왜 엔비디아에만 그럼 이렇게 크게 올랐지? 엔비디아가 모든 SOXX라든지 TQQQ라든지 모든 ETF의 핵심 1등 종목이야. 매수 그 펀드 들어가면 엔비디아 봐. 그냥 작년 10월 30일이 110불. 지금 300불이야. 3배 올랐어. 1월 달이 얼마였냐? 1월 달 요번에 1월 3일 저점이 130, 140불. 더블 갔어. 그리고 이 위치가 갖다 예를 들어서 이 고점 340불이 최고 고점이거든. 지금 316불이야. 30불 남았어. 근데 더 뚫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난 뚫지는 않다.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우리 시장에도 이제 반도체 훈풍이 불어오고 1, 2분기는 안 좋을 거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감산의 효과가 반영이 될 거고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테슬라는 안 사겠어. 이거 팔아. 그럼 선생님 반도체는 이제 여기가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입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반도체도 선생님 이렇게 일부 보는 수익 거지.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끝자기보다는 갖다 얘기해서 상대 수익률 게임으로 먹어봤자 10% 떨어지면 20% 1년 동안 그 갇혀있는 원형 천정형의 터널. 난 그렇게 엔비디아는 봐. 그럼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의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그 자율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는 테슬라 하겠어. 근데 테슬라가 지금 어때? 엔비디아하고 정반대야. 난 테슬라 사겠다. 엔비디아 팔아갖고. 그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선생님. 경기 막 좋으면 이제 더 갈 수도 있겠까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경기가 지금 약간 불황으로 간다라는 우려 같은 걸 또 이거의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 4분기 실적을 확인하자. 실적으로. 7월 초에. 그때 얘기하자. 지금 이 언론 플레이 모든 모는 게 예? 이게 뚫렸으니까 우리 흥분하게 만들어.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15만 원, 16만 원 공포를 얘기해.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는 그러다 20만 원 뚫을 때 사람들 환호해. 난리 이제부터 가나 보다. 근데 안 먹여주는 거야. 그냥 고공에서 행진만 할 뿐이야. 그러다가 20만 원치 실패하면 다 물리게 돼. 그런데 6개월 가버려. 이럴 수도 있다고, 자동차가. 그러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야. 지금 거의 최고 상투 부분에 왔는데.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 나는 리스크 관리도 아니야. 안 봐. 한국만 이거 팔아갖고 오히려 테슬라 사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더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들인데 선생님 말씀을 요약해보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다음 섹터로 우리는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반도체 레츠고가 아니야 지금. 레츠고 하기에는 이미 지금 고했어. 이미 고했어. 연초부터 고했는데 뭘.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계속 선생님 우리 반도체 그 하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보다 SNS 때 뭐 그런 것들이 다 더블 가갖고 요번에 한 달 반 동안 눌림목 그게 CPI, PPI 갖고 판단해서 눌림목 전략 세운 거고 그게 뚫렸는데 고점 돌파는 안 본단 말이야. 뒤풀이 파동이라고 이게 큰 그림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난 워렌 버핏 의 직관을 믿을래. 워렌 버핏 동의 직관이라고 하면 상사죠? 시스템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TSMC. 그걸 왜 팔아? 그걸 왜 워렌 버핏이 왜 팔아? 100% 그거는 동부아시아라든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노이즈를 생각하시는 거거든. 미중 간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일본 종합상사하고 애플로 돌렸다는 얘기 아니야. 애플이라는 건 뭐야? 애플도 간단히 얘기해서 모든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모든 핸드폰 그리고 애플이 추구하는 에너지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made in Americanize. 아메리카나이즈? 이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해외에 세계화의 공장을 이렇게 쫙 분포해 갖고 하는 개념보다는 본국으로 리쇼어링 하면서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중심, 이 게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애플은 일단 중국의 폭스콘이라고 있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에너지가 빠져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애플이 엔비디아보다 못 간 이유가 그거 같아. 근데 이제는 점점 뭔가 흡수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근데 애플 175불에서는 안 할래. 175불에서는 우리는 그때부터 매도하자고 개념이지. 그러니까 미국은 나스닥이든 TQQ든 조정하지 않고 작년 10월달 한번 저점, 그 다음에 1월 3일 쌍바닥. 그러고 나서 지금 이미 한 단계 분출을 나는 끝내간다고 봐. 그러면 다음 타자를 노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서서 차라리 테슬라를 볼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본 기사 제목 중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렇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재용 회장하고 만났다 라는 기사 제목을 본 기억이 나요. 기억나지. 근데 그거는 자율자동차나 지가 얘기하는 전기차 개념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엮어갖고 스타링크 통신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통신에도 반도체가 어쨌든 들어가겠지. 근데 그 파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그거는 지 제품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지 제품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엮어. 지거 팔아먹으려고 지금 엮은 거구나 그러면. 그래서 기가 뭐 팩토리 우리나라에 하는 척하면서 나는 그거 해먹을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럼 선생님 테슬라는 지금 매수가 가능하면
테슬라에서 선생님 보시는 게 전기 자동차 그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페라이트 이번에 관련해서 목요일에 올랐던 게 테슬라의 신차가 개발 중인데 그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하면서 뭐 앞서서 신차에는 페라이트를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삼화전기라든가 이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랐던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위치 150, 160을 해서는 테슬라를 200불 넘어가면 팔래. 추세적인 대세 그거 안 봐. 그러니까 엔비디아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이런 쪽은 이제 위치가 나빠. 그냥 현금화. 그렇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가 가려면 공포가 돼야 돼. 그때는 미국 부채 한도가 실패했거나 침체로 들어가면은 빅테크주가 부러질 때가. 제약 바이오가. 그거는 6월달 확인할래. 그럼 아직도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인터벌 주잖아. 그럼 그 사이에는 빅테크 중에 못 간 거. 테슬라가 최고. 그런데 목표 수익률 20%. 그러면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중에 남아있는 것들은 남아있는 거 먼저 많이 간 거 팔고 남아있는 걸 후발주 사야 되잖아. 근데 그 전략을 선택 안 할래. 대세로 안 보여. 이미 올려 한번 큰 게임 나오고 와서 뒤풀이라 보거든. 그럼 뒤풀이의 대장인 미래반도체도 오늘 판 거를 다시 또 밑에 살래. 변동을 이용해서 그 전략으로 갈래 그냥. 그리고 진짜 하원 가서 체결되나 타협되나 그것도 확인할 거고 그때 또 노이즈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래. 그래서 나스닥이 끼역끼역 올라가다가 오늘 탁 치고 나가니까 흥분하시는데 오늘 새벽이나 내에서 올라간 장대 맞고 그대로 음봉 맞으면 어떡할래? 그럼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25일 우리 금토일까지 샤해진다고. 근데 선생님 우리는 지수가 보면은 상단이 갇혀있다 올라가기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지금 버블 이후로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뭐 39,000엔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일본 시장은 막 화랑인데 왜 우리는 그걸 뺏어간 게 일본 같아. TSMC 에너지를? 대만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권의 움직이는 해지들이 비중을 일본으로 대만, 한국 숏친 거야. 사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국과 일본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 협력을 다시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냥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강화를 하는 거는 한국과 일본 가치인데 왜 우린 숏이고 그들은 롱인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니까. 아. 추정 매매 헤지 펀드들 대빵이 하면 형님 따라 3만리 같이 가는 그런 펀드가 있단 말이야. 엄블레라 펀드. 그럼 같이 글로 가니까.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 중에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애들은 추정한다. 그래서 일본 종합상사 따라서 애플 따라서 우리나라 그동안 톡하면 삼성다 눌러버리고 이 짓을 하는 게 그 흐름이지.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또 일본이 이래서 잘 갔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반도체 더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그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 비중이 많아. 옛날에는 26, 12가였거든. 근데 중국이 막이니까 요게 지금 20 초반이나 19 그리고 미국이 좀 올라왔어. 뭐의 비중이요? 전체 우리나라 수출 이 100이라고 치면 반도체 전 세계 아니 토탈로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 수출 갖고 먹고 살잖아. 100이라고 치면 중국과 그쪽 비중이 26이야. 미국이 12, 13이었어. 여기 14, 15 가고 20을 깰라고 그래. 그래도 아직 미국보다 커.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반도체만 보지 말고 다른 것들도 수없이 많잖아. 석유하긴 뭐든. 그 중에서 일단 요새 떨어지는 거 보면 대한유한이 롯데케미 이런 것들은 더 박살나는 게 그런 것 개념이야.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환율이 불안해. 요번에 다행히 1350 치고 나가지 못해. 근데 25일 금통에 동결하면 이제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와.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 그건 뒤집어 놓고 보면 부동산 PF가 얼마나 크게 문제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미국 달러 인덱스 달러보다 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게 중국 위엔화야. 요새 중국 위엔화 너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냐? 아니요. 전 원달러 환율만 그래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데 금이랑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무래도 대중 수출이 많으니까 위안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위안화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달러 강세. 달러 강세, 위안화. 봐봐, 위안화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어? 이게 이제 또 이 안에서는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숨겨왔던 부실이 어떤 부실? 부동산. 부동산도 그 중국도 부동산이 많죠. 아니 그 사이에 걔네들 부도 났다 그래도 그 개념 없잖아. 근데 그냥 막 파산시키고 작년에 막 그래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수는 상관을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반응을 하시네.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도 얘 따라간 추정 매매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위에나 급등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 1350원 돌파해서 1400원 가버려. 그럼 그게 또 한번, 난 그것도 7월 달까지 확인할래. 그러니까 지금 장은 갓에서 게릴라 전투해야 돼. 급등한 거 와 하는 게 아니라 때려. 그리고 오늘 그래서 한일사료 사라고 했어. 그 다음에